닫히지 않는 문. 서유는 매일 저녁 남편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얼어붙었다. 문 열리는 소리, 발걸음, 신발 벗는 소리까지 그녀에게는 폭풍이 다가오는 전조였다. 그날도 술에 취한 민호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윤의 팔을 움켜쥐고 벽에 밀쳤다. 숨이 막힐 만큼 강하게 쥐어 흔드는 손길 속에서 서윤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삼켜야 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서윤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순찰차 불빛이 집 앞에 멈추자 민호는 비웃듯 담배를 입에 물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또 쇼하냐. 경찰 오면 뭐 달라질 줄 알아. 경찰은 민호를 데리고 나갔고 서윤은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검찰청에서 온 연락은 그녀를 또 한 번 무겁게 짓눌렀다. 피해자분, 남편 처벌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됩니다. 서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현실은 법보다 훨씬 잔인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술 때문에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처벌 의사 없다고 해줘. 우리 애는 어쩔 거야.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 경제적 의존, 사회적 시선, 아이를 위한 선택. 서윤은 결국 종이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고 폭력은 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손찌검이 더 거세졌다. 신고하면 될 텐데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가정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고 친정은 체면이 있지 이혼은 쉽지 않다고 했다. 서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사라졌다. 담당 검사조차 속내를 털어놓았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분이 끝까지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대부분 번복하십니다. 즉, 법은 피해자를 지켜주겠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셈이었다. 법 때문에 수사기관이 강제로 기소할 수 없고 피해자는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국 서윤은 아이와 함께 보호시설로 들어갔다. 좁은 방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그때 사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다. 법은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에 모든 것을 떠넘겼고 피해자는 두려움과 생계 사이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비 오는 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법이 사람을 지켜준다면 나는 이렇게 갇히지 않았을 거야. 가해자와 같은 지붕 아래서 공포를 견디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야.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서윤은 눈물을 삼켰다.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쯤 반의사 불벌죄라는 이름의 문이 닫히고 피해자를 온전히 지켜주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며 경제적 심리적 의존, 아이 문제,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 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사실상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처럼 가정폭력도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도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두려움 속에서 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